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11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장세로 접어들 텐데요. 겨울에는 또 이제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슈와 테마들이 있습니다. 과연 연말로 가면서 우리 증시는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이런 증시 상황에 딱 맞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여러분께서 먼저 앞서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준비와 또 조언과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 이 세 가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네,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는 여의도 리포트, 그리스 지원 합의 호재와 재정절벽 악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장 체크포인트를 알아보고요. 주목해야 될 시장의 관심주도 물론 함께 발굴해봅니다. 전일 코스피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이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 시장에서는 골든크로스를 주가 상승의 신호로 보는데요. 자, 이득 후의 작전 타임에서 고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지 듣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입니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코스피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코스닥 시장 기관의 매물 폭탄이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우리 증시에 좀 버팀목 역할은 물론이고 지수 상승에 좀 견인차 역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또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는 그리스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절벽 우려에 대한 악재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양시장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관의 모습들이 개인 투자자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역시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쪽을 기관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10.6포인트 상승한 1925.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과 IMF, 그리스 채무 부담을 좀 오는 2020년까지 총 400억 유로 줄인다는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이런 모멘텀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은 지금 8일 연속 순매도를 좀 유지한 상황에서 지금 국가지자체, 연기금, 투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대거 이웃되면서 3,835억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관 매수세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기록했고요. 섬유 우복 업종이 4.1% 하락한 반면에 이 건설업종, 운송 장비업종, 화학,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는 낙폭 과대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그리스에 대한 어떤 유로존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업종이 대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대우증권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이 3% 이상에서 5%까지 상승세를 좀 보였고, 삼성전자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지난해와 비슷한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 계속 좀 고르게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역시도 코스닥은 어제 크게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IT 업종들 고점대에서 많이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파라다이스가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CJ50라든가 다음, CJ ENM 이런 종목들이 내린 그런 하락을 했고, 포스코 ICT, 서울반도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도 역시 코스닥에서는 테마주들이 좀 급등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투스 관련주들인 오픈베이스라든가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압력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역시 좀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몇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에선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삼성전기, 호남석유, LG 생활건강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게임빌, KG 이니시스, 덕산 하이메탈, GS 홈쇼핑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몇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LG화학,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엑소소프트, 이라이콘, 포스코 엠텍, 헬트리온, 골프존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끝난 미국 시장은 미국 상원단 대통령별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89.2포인트 하락하면서 12,873.13포인트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역시 각각 7.3포인트와 8.99포인트 하락하면서 이도저의 그 그리스 지원 합의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OECD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 세계 경제를 불경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제 미국 시장은 재정 절벽 해소에 대한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이 큰 악재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전날보다 배럴당 56센트 떨어진 87.1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셨던 종목은 STS 반도체인데, 자, 어제는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STS 반도체, 사실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사 리포트는 10,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상 EPS 대비해서 PER 21배를 적용한 10,000원대 밸류에이션은 좀, 제가 봐도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어제 기관은 그동안 매수해서 10만 주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6,450원 하회했고, 지금, 이런 그 IT 업종의 무분별한 상승이 그대로 우리가 리포트를 보고 반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매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시공방송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역시 바닥권이었고 이 건설업종 중에서 이 저가 수주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좀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저가 수주에서 많이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 악화 부분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둘 수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그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이라든가 화학, 조선 업종들이 사실상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납부 과대 측면에서 시장의 매기가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납부 과대 측면에서의 오늘 시가 공략주를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비화공 부분 매출에서 기여도가 높은 주요 사업장이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 사우디 와십 발전이라든가 샤이바 발전이 있는데 공정률은 모두 50% 내외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비화공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이들 프로젝트들의 공정률이 60%에서 70% 넘어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적 회복이 좀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 마덴 위에 이런 비화공 사업장에서 그동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성 악화 부분이 이제는 조금 감안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지금 18만 원대 내년도 대비해서 18만 원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다지 큰 매력적인 부분으로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지금 건설과 화학, 조선 업종들로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리겠고요. 기관이 지금 이틀 연속 16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이 낙찰 통보가 예정된 해양 플랜트와 오일 샌드 시장의 진입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낙폭 가대 종목으로 충분히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시가 공략주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종이 워낙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함께 요즘 별로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종목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역시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강한 바닥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14만 원, 이전 저점인 14만 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14만 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전략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메리츠 중금융권 영동지점 강정헌 부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지금 동시효과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지 상황 보러 가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거래소가 12포인트가 빠지면서 1912선이고요. 코스닥은 0.17포인트 강보합으로 493.80으로 그나마 빨간색인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 빠져 있고요. 현대차만이 0.9%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포스코, 그리고 기아차, LG화학 줄줄이 1% 좀 넘나드는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만만치 않은 하락폭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6%
4.5%까지 빠져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KB금융, 금융주, 은행주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KB금융도 2.85%가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그나마 롯데쇼핑, 삼성화재, KT 등등은 좀 소폭이나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SK, 현대글로비스만이 1% 좀 넘는 그런 상승세로 밑에서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위에 상위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파라다이스의 2% 하락을 비롯해서 SK브로드밴드 0.74% 하락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바로 아래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젠백스, CGN, GS 홈쇼핑 등등 상승으로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그 하락폭을 상쇄시켜주는 종목들이 있기에 현재 0.3% 강보합으로 코스닥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이 막 열렸습니다. 거래소는 8.7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16이고요. 코스닥은 0.33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0.07%가 올랐네요. 493.96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로즈 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 개장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께서는 거래소 쪽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일단은 하락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1916포인트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뉴욕 시장 좀 조정에 따른 조정 여파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140만 원에 대한 디지 테스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지지가 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지만은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지수의 급등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IT주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다라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현대차라든지 뭐 기타 부품주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 기관 매수 워낙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뭐 추세적인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기보다는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주춤하죠. 그러니까 지금 1,085원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업종이 일단 하방경주 보인 이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경우에는 자동차주들의 좋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 소폭 좀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GS, SOE 같은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 소폭이나마 좀 약보합세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1.5%대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의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 자체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띄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게 아니라 프로그램성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폭 과대주들의 추세적인 반응이 있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두 분류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잘 갔던 음식료라든지 제약,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어제 좀 강했던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경기 민감주겠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좀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한데 지금 아르헨티나 디포트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 어떤 국가가 디포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은행업종 가장 좀 취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규모가 크는 같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손실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이래저래 지금 계속해서 좀 얻어맞는 그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멀리 해보자. 아무래도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에서는 좀 약보합 상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증권업종을 같이 좀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오늘 외국인이 한 135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외 지금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 뉴욕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외국인의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도가 증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 아무래도 12월달 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외국인의 매도 자체, 규모 자체가 증가되는가. 오늘 2천억 이상 매도가 만약에 출대된다면은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에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뭐 연기금이나 투신권, 특히 이제 투신권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에서 받아주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지만은요, 여전히 추세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온다면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맞다. 근데 이제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살아 있는가,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아무래도 선행 지표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어제 코스닥 500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그 전에 보시게 되시면 500선을 저항선으로, 그리고 지금 480선이죠. 482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등락을 이제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500선을 이제 뚫지 못하면 48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오고, 그 전에도 그 이전 상황 8월 달에도 500포인트에서 갭상승으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장이 이제 더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에 그 482포인트를 이제 뚫지 못하니까 이제 저항선을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이 부분은 유의있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이번 주까지는 한 480포인트대로 이제 코스닥을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 한번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개인이 지금 37억 원 정도 매수세에 있고요. 외국인 15억 원, 기관은 어제와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투신도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은 지금 코스닥이 이제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IT 부분, 반도체, IT 하드웨어, 오락 부분에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소폭이지만 큰 폭의 매도세는 아니지만 그 소폭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권에 있고요. 파라다이스 어제 급락 이후에 2% 지금 2.56% 다시 이제 추가 하락이 보이고 있고요. CJ 오쇼핑하고 서울 반도체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CJ 오쇼핑하고 SK 브로밴드는 상승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서 역시도 괜찮게 흘러가고 이제 가는 종목이고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골프존이 상승 급등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런 급등세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모습이고,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골프존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볼 순서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60전 상승한 1,085원 70전에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주택 지표와 심리 지표 모두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지표 개선보다는 정책 변수에 조금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로화는 1.30달러 상향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당국의 선물한 추가 규제안이라던가 이제 이런 방안들 발표에 따라서 개입 경계감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1,080원대에서의 무거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말 맞아서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급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중의 변동성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4틱 상승한 106.07에 국채선물 거래 출발하면서 소폭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또다시 만계약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순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환차익 룸이 좀 적다라는 이런 인식에 따른 물량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아무래도 환율 채권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저평가를 노린 매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106이라는 빅피겨를 앞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심리 상태가 많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적인 순매도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의 외환과 채권시장 전망과 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그리스 지원 문제가 전일 일단락되면서 시장은 남은 핵심 변수 중의 하나인 미국 재정 절벽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전망되는지 단기와 중장기 모두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12월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고베타 업종 서서히 채울 시기라고 제안합니다. 대우증권은 2013년 내년 주식시장을 전망해드리고요. 동양증권은 미국 재정절벽에 가려진 구조적 변화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유럽과 중국에 대해 집중해봅니다. IM투자증권 마찬가지로 그리스 구제금융과 미국 재정절벽 두 가지 핵심 변수를 짚어드립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말 랠리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렉시트 우려가 완화됐고 기술적으로 1856포인트 새로운 저점으로 형성하며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또한 12월에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배당 휴가로 차익성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은 코스피와 대형주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도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연말로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종합하면 12월은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연말 장세 특징이 맞물려 코스피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업종별로는 낙폭 과대 업종들이 탄력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당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SK텔레콤, KTNG, 강원랜드, BS금융제주 등을 뽑았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승인하면서 코스피도 전일 1920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건설, 운수장비, 증권, 화학 등 경기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고베타 업종들의 상대적인 강세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서서히 고베타 종목군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고베타군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10개 종목을 꼽았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오일, LG, GS, 호남석유, 대우조선해양 등입니다.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내년은 코스피가 1750에서 220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종목 선정의 기준은 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013년 5가지 성장 스타일은 먼저 미국 제조업 부활 수혜주, 동남아 성장 수혜주, 해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수출주,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을 기반에 둔 IT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 수혜주 등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내년 탑픽 종목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제철, LG화학, SBS, 제일기획 등을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어제 그리스 추가 지원 합의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절벽과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개선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국 주요 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중국 경기 사이클 개선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지금은 주식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한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과요. 유로존 국가들의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증시 재정 절벽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퇴색되는 모습입니다. 전 유로존 국가의 재정 적자보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국으로서 지금까지 재정 적자에 비해 상대적 안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명성에 좀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죠. 미 증시는 청개구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나아지는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영국 3분기 GDP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미국 소비 심리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과 경제 지표의 호조 소식, 거기에 경기 회복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 재정 절벽의 불투명이 세계 경제를 어느 쪽으로 이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지표들 속에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증시의 경각심은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에 바닥다진 현대차 3인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되살아난 전차군단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에 조선철강이 전일 급반등을 해주었고요. 금일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폭과대에 대한 되돌림인지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인지 금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밴드 중심 밴드가 1900선이고요. 밴드 상단이 1920선, 밴드 하단이 1880선인데요. 전일 192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주었는데요. 미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1920선 아래로 대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와 똑같이 삼성전기와 락앤락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10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도 5일선 부근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약 한 10만 2천 원 정도 선에서 매수 가담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에서 좀 지리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향을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아직 확인되진 않지만요.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추천하신 이루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이는 건 물론이고 지금도 이 상한가에 딱 묶여 있는 모습인데 어이구 이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에 손대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라들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그 못지않은 종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스피의 대형주의 반격, 그리고 코스닥의 뒷걸음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또 정반대 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하면서 지긋지긋한 그리스 재정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거래량도 좀 살짝 늘었고 건설업을 비롯해서 IT, 자동차, 증권업까지 경기 민감주들이 특히 선전하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건설주의 급등이죠. 모두가 좀 아니라고 할 때 나홀로 예스를 좀 외치면서 바닥권 탈피가 머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건설주부터 체크해보면서 시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GS건설 월봉 차트입니다.
200 월봉선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200일, 200주, 200 월봉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건설주들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점에 있는 IT 주식들 매수하기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바닥에 있는 건설주들, 특히 GS건설을 좀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 동그라미 속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이 200 월봉선인데 주가가 급락 후에 바로 이 월봉선을 지지하고 다음 달에 바로 돌려 세우면서 30%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두 번째 동그라미도 보시면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200 월봉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으면서 바로 어제 6%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뭐 과거와 비슷하다고 좀 보셔도 되겠죠? 대형주가 6%대 상승이면 상당히 좀 큰 상승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건설주가 왜 선거운동날 급등이 나와주었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기관과 외인들은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내년의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일단 시장 건설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기관들도 어제 제가 호가창을 보니까 GS건설을 필두로 건설주들 사고 싶어도 좀 안달을 합니다. 위로 시장가로 지르고 받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우리가 뭡니까? 기가 외인들 잡는 사람들이죠. 그 시점에서 매수 사인 듣고 홀딩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1%에 속하신 겁니다. 저희 고객분들도 거의 풀베팅을 해서 아주 크게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냐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주는 좀 계절적으로 표현하자면 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히려 이 건설주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IT 주식들이 꺾이는 순간 IT주에서 그동안 낙폭이 가져했던 주식들 위주로 순환매 급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선 때까지 1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좀 가진다. 이렇게 좀 건설주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추천주였죠? SNS 관련주입니다. 1호는 추천드렸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초강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마이너스 3%에서 상한가까지 단 하루 만에 초대박이 나와주면서 30%가 넘는 수익이 단 3일 만에 나왔죠. 선물 옵션도 아니고 그죠? 일단 추천주가 시장의 인정을 받으면서 대장주인 2번이 일단 급등하니까 어땠습니까? 가비아, KINS, 인포뱅크, 터보테크까지 이런 SNS 관련주들 모두 따라오는 형태가 좀 나와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좀 스타트를 좀 끊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최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서 다른 부대장 주식들 우리가 위에서 좀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아주 좀 재미난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SNS 관련주 이번 주 내내 좀 잘 지켜봐야겠죠. 이론 같은 경우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는데 상한가에 전량 지금 매도하시든지 내일 시가에 모두 정리하는 걸로 SNS 관련도 정리해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추천주는 따로 없습니다. 보유주 위주로 수익을 즐기면서 다음 추천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작전 타임 이드코 대표였습니다. 기분 무지하게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이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자신이 발굴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 연달아 치고 이렇게 높은 수익 발생하고 그럴 때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자, 오늘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홍희진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섹터를 살펴봅니다. 네, 자, IT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전기 민감주겠죠. 예, 그 부분. 오늘 아침 어제도 보니까 리포트가 이제 증권사에서 솔솔 철강업종, 건설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제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경기 상태가 바로 바뀌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시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반응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스 문제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어제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에 대한 뭐 추격 매수보다는요, 일단 보유 관점은 좀 가능하겠지만 지금 IT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살아남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맞춰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그런 말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0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30조 원을 지금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자체는 아직까지 200조 원 정도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34조 원 정도를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분기마다 한 9조 원 정도는 걷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데, 물론 그거에 사실이 됐든 아니 됐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나 위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지금 0.8%고요. 양봉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버티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수익률을 떠나서 일단은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 시가총액이 지금 1100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2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면 거의 20% 가까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무너지면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거고, 시장이 간다면 삼성전자가 간다는 논리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저는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목표가는 뭐 15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샤프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채권이 뭐 정크 등급으로 강등이 되고 있죠. 그만큼 자금 상황이 악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지금 점유율이 좀 치고,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장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여전히 좀 말씀드리겠다 한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전자가 갈 경우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갈 때보다 좀 더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성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 안 하시고 뭐 전기 쪽으로 하신다면 탄력도에 조금 더 전기가 좀 더 좋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좀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전기나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21선 지금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가가 좋을 때 그때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 팔아야 되는가 보유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요 일단은 보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는 충분히 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종가에 경기 민감주를 따라 붙으셨다면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손해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일단은 오를 때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거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장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조정이라는 게 현대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5일선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야만 한 22만 원 초반까지 가격을 좀 준다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역시나 우리나라 산업을 좀 대표하는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모비스와 그 다음에 뭐 현대 위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아차. 근데 기아차보다는 저는 현대차를 좀 더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요 네 종목이겠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은 당장에 대한 매수보다는요 어느 정도 5일선에 대한 근접이 좀 나온다면 그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시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료나 제약업종이 급등이 나와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처럼 했더니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매수 타이밍을 좀 주고 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미 놓친 종목이라면 일단은 좀 기다리실 필요도 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서서히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매수, 그 다음 보유 관점으로서는 좀 가능하다.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금으로선, 왜냐면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 뭐 경기 지표라든지
그리스에 대한 해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장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뉴욕 시장에서 나와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뭐 경기 지표나 이런 호재에 좀 반응을 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지금 뭐 앞으로에 대한 뭐 재정 절벽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중국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거에도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됐어요. 1990포인트에 지금 마감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돌발악재로 좀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해보자. 보유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뭐 지금 보시면은 어제 급등했던 게 뭐 건설이었죠. 건설, 철강,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이었는데, 조선업종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을 때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요 네 종목의 흐름이 가장 최근에는 좀 탄력도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좀 튀어오르고, 그 안에서도 미포조선의 흐름이 좀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신규 매수는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여기서 개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일감 자체, 그러니까 1년 한 7개월 정도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추세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져서 어저께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시장이 가야 되는데, 시장의 방향성, 아무래도 오늘 오후장 밑꼬리가 달리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음봉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오후 시장 아니면은 내일까지 보셨다가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1900선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선 좀 매수하셔도 되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자세가 좀 맞지 않나, 오히려 갖고 계신 물량을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뭐 급격하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유업종도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한 목표 수익률만큼은 안 올랐긴 했지만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정유업종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죠. 뭐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선주에 대한 투자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추세적인 매매 하실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죠. 10월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1월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 달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거의 가격대에 대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방향성이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은 주가는 급등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18만 원까지. 반대로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돌발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뭐 1800까지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전저점까지 이탈을 하겠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위로 쏠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런 종목,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포트에 정유업종을 좀 포함을 하고 계시되,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자.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는 두 가지 방향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좋아질 가능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는 없으신 분들은 조정시 매수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정유업종이나 화학업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탑픽 종목은 IT, 자동차, 화학, 조선 순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철강업종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이 아니죠. 어제부터 해서, 월요일 어제부터 해서 그 철강 업종에 대한 그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철강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4분기 철강 업체에 대한 그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우선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동안 납품 가대에 대한 반등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수기 봄에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봄까지 이제 성수기 이제 진입하기 직전에 나오는 이제
주가를 이제 하락세를 마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특별히 뭐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히 포스코 반등하네 이제 사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셔도 이 가격대는 굳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더 지켜봐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3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시 보시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 때, 그때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그때 매수 관점을 그때 매수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현대제철은 약간 좀 틀린 게, 현대제철은 이제 포스코랑 분기 실적은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지금 현대제철은 여기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위에 박스권인 여기까지는 8만 4천 원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세는 나올 수 있지만 단기 박스권 돌파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전 고점이 9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아무리 그래도 1분기 이전 이제 단기 쪽으로 해서 이제 84,000원까지만 보고 가시고요. 그 이유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증설로 해가지고 증설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등락을 저점을 찍고 120선 지지를 하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반등이 예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반등이 되고 현대하이스코는 좀 약간 틀린 게 이 부분 기업 실적은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이제 당진의 그 공장 증설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천억, 지금 2천억 증가 이상 15%죠. 15%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는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업종을 보시겠습니다. 기계업종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 부근에서 박스권 부근에서 그냥 지금 하락세만 멈추고 있다. 1분기부터 이제 다시 수주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때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보유 관점이 아니라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인프라코는 지금 21선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21선을 이 부분에서도 맞고 21선에서 떨어지고 이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예상이 되면서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 두산인프라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가 인점이고요.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121선을 이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 하락이 보인다. 이 부분까지 다시 추가 하락이 보이기 때문에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 보유하는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는 매도 관점이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도 최근에 많이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아까도 오늘도 건설업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어제 급등으로 인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에서 이제 가장 큰 업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며칠 동안 이제 지금 강력하게 오늘 말고 내일 뭐 며칠 동안 이 부분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 부분 때 상승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갭상승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상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될 경우 우선은 단기적으로 7만 원대 보고 내년까지 보게 된다면 전고점 부분도 그러니까
신고가까지 부분도 이제 갈 수 있다. 그만큼 현대건설은 내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물산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21선까지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21선까지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GS건설 오늘 GS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강정원 전문가께서 이제 GS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GS건설도 역시 이게 지금 지지를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오지 지지를 못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은행업종 오늘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안 좋은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안 좋은 보수적인 관점. 네. 증권업종도 어제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적이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뭐 실적대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시장에서 실적, 뭐 예상보다 좋다 나쁘다에 맞춰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급락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산업의 흐름, 그러니까 흐름과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업황이 지금 개선되거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IT와 지금 경기방어주, 통신이라든지 유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아지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원화 강세 수혜가 안 나온다면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리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시면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그동안 언급드렸던 뭐 빙그레나 뭐 대상 같은 종목들, 그동안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당장에 오르지 않더라도 향후 주도주의 역할을,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그러니까 뭐 지수를 끌어갈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시장보다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빙그레, 뭐 대상, 그다음에 농심, 롯데칠성, CJ 제일제당, 오리온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좀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롯데칠성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지금 안에, 그러니까 고점에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롯데칠성 같은 종목도 뭐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평선은 모든 이평선을 좀 다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은 좀 크게 나오지만 오늘 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죠. 장 초반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음식료 업종은 아무래도 두 가지 모멘텀, 경기 방어 성격,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수출, 여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가지고 수출까지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조정이 나오는 걸 매수하시고 올라가는 걸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일단은 상당히 좀 수익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배당 메리트, 제가 봤을 때는 뭐 배당금을 받을 만큼 오랫동안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LG U+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인 만큼 뭐 배당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언급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날까지는 들고 계셔야 되고요. 배당날까지는 들고 계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간만 보내고 수익률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신주에 대한 메리트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민감 쪽이나 강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통 같은 경우는 LG상사, 뭐 대우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호텔신라나 지금 LG상사는 조정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요, 추세적인 매매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통주에서는 LG상사라든지 호텔신라, 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한섬이나 영업무역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테마주 흐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박근혜 후보 테마주 아가방 컴퍼니
보령메디앙스, 이지는 오늘 소폭 그동안 상승 상한가에 간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소폭 이제 하락세를 이제 조정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우리들생명과 지금 마이너스 0.1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우리들생명과는 3%대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를 달면서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에 있고요. 안철수 테마주 오늘 안랩이 7%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단기 낙폭도 있지만 문재인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을 지지를 하면서 인맥 테마주로 이제 바뀌었다. 문재인 인맥 테마주 이제 대장주로 바뀌었다는 그러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지만 안철수 이제 후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그 손실을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도 이야기 나눠봐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중견 제약사인 대한유팜입니다.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회사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반 제약사업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바이오 사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핵심 필수 소재인 프로틴 A 수입 판매입니다. 프로틴 A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다양한 항체만 따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필수인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과 연구소 등이 사용하는 프로틴 A는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GE가 프로틴 A 국내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진스크립트와 프로틴 A 수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3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유전 개발 사업을 꼽고 있다면서요? 네,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은 사업 다각화와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서 시작했고 카자흐스탄의 코니스 광구와 BNG 광구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백원우 대표는 현재 유전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이들 광구는 국내 대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시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2013년 대한유팜은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진출 등 수출 실적이 올해 목표인 900만 달러를 넘어서 순수 제약 상품만으로도 20% 이상 매출 신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현주가는 PER 114배, PBR 1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입니다. 2분기 적자 전환에 3월 23일 이후 8,700원대이던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 전환한 상태입니다. 3분기에는 소폭 흑자를 냈지만 아직 주가는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5,000원 중반에서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에서 5,450원, 목표가 5,9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유팜에 대해서 김성원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희진, 이경일 팀장 두 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